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아침부터 경악할 이상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모두 단기적으로 집값에 엄청난 악재를 주는 요인들이죠. 미국은 오미크론 변수에도 불구하고 IMF의 경고를 받아들여 테이퍼링과 3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헝다 사태에 빠져 경제가 발목을 잡히게 되었습니다. 1월 14일 3차 금리 인상이 사실상 유력한 상황이며, 학계와 전문가들의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1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리니 전화 주십시오. 아침 8시 경악할 이상 징후. 1월 14일 3차 금리 인상 쐐기를 박았습니다. 집값 하락시키기 위한 방책이죠. 이게 뭔 줄 아세요? 나태지역입니다. 자, 계속 신과함께서 본 적 있죠? 자, 시계는 이제 12시를 향해서 이 부동산이 있는데,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 가지고 자본을 불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요국 금리 인상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3.7% 물가 폭등, 오미크론 변수. 자, 1월 금리 또 올린다. 주요국의 금리 인상 현황, 먼저 우리나라부터 보겠습니다. 자, 대략 1월 14일 0.25% 거의 유력하죠. 그 다음에 2월 24일 0.25% 이때 올릴 가능성도 있고, 자, 1월 달에 올리면 2월 달에 안 올리겠죠. 분명한 것은 내년에 3번 정도 예상이 됩니다. 11월 소비자 물가가 3.7%, 엄청난 거예요. 3.7%면. 그런데 이게 집값하고 대출이 빠진 상황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거의 5%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10년 최고치입니다. 지금 물가 상승 비상이에요. 돈을 너무 풀어버려 가지고 또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값, 주가, 물가, 정말 모든 게 지금 다 뛰고 있어요. 미국 금리 인상 2022년 3월 유력한데 대략 3회 정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IMF가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좀 난리인데 금리 인상할 생각을 안 한다고. 다만 오미크론이 변수입니다. 자, 10월 소비자 물가 6.2%, 1982년, 잘 들어보세요. 소비자 물가가 6.2%인데 이게 1982년 약 40년 이후에 최고치예요. 그런데도 지금 금리는 바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언밸런스 나갖고 금융 불균형 때문에 금융위기 터져요. 자꾸 거품만 커지는 거죠. 지금 나스닥, 여러분들 거품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아시잖아요. 자, 이제 유럽입니다. 기준금리 0%대입니다. 사실상 미국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연계. 이제 미국 하는 걸로 와서 아마 유럽도 따라갈 것 같아요. 11월 소비자 물가 무려 4.9%, 유로존 출범 이후 역시 25년 최고치를 갈아치워버렸어요. 독일은 별도로 6%나 지금 소비자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중국 1년 만기, 자, LPR이라고 하죠. 거기는 이제 5년 만기, 1년 만기, 5년 만기가 아닌데 1년 만기는 LPR 3.85, 5년 만기는 4.65%. 그런데 이 두 개가 19개월째 지금 동결 상황이고, 11월 중국 소비자 물가는 1.5%, 생산자 물가가 크죠. 9%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 되고 있다. 여기서 주요 국가들 한번 볼까요? 금통위원 다수, 집값도 물가에 반영을 해야.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집값이 물가에 반영이 안 돼서 이 금리가 지금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낮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것도 지금 3.7%죠. 2%가 아니라. 이게 좀 낮은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집값 반영되게 되면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미국 6.2, 한국 3.2, 중국 1.5 소비자 물가. 일부는 뭐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아무튼 EU 같은 경우는 지금 4.5 확정된 거 11월 달 4.9까지 치솟았습니다. 집값 폭락 강력 경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강력 경고. 서울 집값 평균 17% 하락한다. 여기서 17%는 단순하게 그냥 금액만 따지면 안 돼요. 17%는 30-40%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서울대 교수가 인공지능 여러 가지 어떤 통계치로 예측을 한 결과입니다. 김경민 교수라고 하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금리 인상 원인은 21년 대비 16% 하락.
자, 금리 인상 때문에 바로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단계별로. 추가 하락. 만약에 여기에 경제가 불안하거나 위기가 오거나 또는 거품이 붕괴되게 되면 16%는 기본이고 계속 떨어질 수도 있다. 자, 이재명 후보 집값 거품 꺼지면 폭락이 걱정. 그렇죠. 지금 여당 또는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원래는 정부가 경고하면 안 돼요. 예전에 미네르바처럼 그렇게 막 그렇게 불안 시장, 불안 심리만 가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부가 더 나서가지고 경고. 그만큼 엄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폭락이 걱정된대요, 폭락. 금융, 조세, 거래, 제도개혁 이걸 통해서 집값을 빨리 잡아야 한다. 즉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 한마디로. 공공임대. 공공임대 때문에 이재명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공공임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철저히 민간은 그냥 분양으로 들어가야 돼요. 공공임대 하면 300만 채를 분양해도 그거 하나 많아예요. 일반이 갖지를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10년 있다가 뭐 전환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만 바꾼다면 이재명 후보 집값 잘 잡을 것 같아요. 자, 노영국 장관 강남 집값 2013년에 40% 빠졌는데 그때 폭락이 또 온다. 장관이라는 분이 40% 반토막 폭락 얘기를 하고 있죠. 집값 조정 국면이다.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추경 매수하지 마라. 자, 홍남기 부총리 집값 예측보다 큰 폭 조정 장세가 온다. 아주 조심해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통위 이런데 다 폭락을 경고하고 있어요. 경제 수장들이. 이제 그 근거치를 보자고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연간 시세 변동률. 진짜로 2007년 이때 금융위기 서프라이 여기 모기지론 터졌을 때 17.74 마이너스 4.10 엄청나게 빠졌죠. 그러다가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13년까지 쭉 빠져버리죠. 강남 재건축. 자, 다시 말하지만 똘똘한 놈이 더 빠진다.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는 안 빠진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자,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락장에 내려오게 되면은 과거 40년 동안 올랐다 떨었다 하면서 우상향 했는데 이번이라고 안 빠질 것 같아요? 자, 그 근거로 2020년 잠깐 5개월 빠졌는데도 20% 이상 빠졌다고 제가 예시를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여기 보시면 수도권,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 보세요. 계속 지금 2007, 8년부터 쭉 2013년까지 얼마나 이게 빨간색이 이렇게 드리웠는지 알겠죠? 이때부터 뛰기 시작했죠? 자, 고점 대비도 실질적으로 50%. 자, 10억이 4억 8천이니까 13억이 6억 50%. 7억대가 3억대 50%. 11억이 6억대 50%.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빠져요. 근데 지금은 더 뛰었어요. 이거보다 문제가. 이건 특정 아파트였지만 이제는 소형, 중형, 대형 가리지 않고 수도권 외곽 또는 중심지역 가리지 않고 평형도 가리지 않고 세대수도 가리지 않고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뛴 것은 많이 폭락한다. 자, 2022년 정부, 기관, 전문가, 일반인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들 올라간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저도 이렇게는 얘기합니다. 내년 3월까지는 좀 빠졌다가 대선 이제 그 전후부터 지자체 선거 그 이후에 한 이제 어중간 하잖아요. 또 여름에는 계속 폭등했는데 내년 하반기 여름에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올해처럼 폭등은 아니고 반등할 소지가 충분하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무조건 올라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게 지금 현 정부는 안 잡을 것 같고 집값 새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데 안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 거품이 너무 심해서. 보자고요. 정부 전망. 기획재정부 5.1% 올라가는 것으로 집값 상승 예산 편성. 올라가는 것 치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국토연구원 5.5% 집값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본인들은 경고해놓고 집값 떨어진다고 경고해놓고 집값 올라가는 것으로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폭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올 겨울은 좀 내려가는데 지켜보자고요. 기관들 전망. 건사년 2에서 3%, 지방은 2% 올라가고 수도권은 3% 올라간다. 집값 상승. 전세는 무려 6.5% 내년에 많이 뛸 것이다. 7월달 자, 계약갱신 할 때는 엄청 뛸 것이다. 그러면 또 집값이 요동치겠죠. 우리금융 3.7%, 하나금융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각각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볼까요?
약 35명 경제 부동산 전문가들 여론조사를 했는데 상승 50%, 하락 23%, 보합 및 강보합이 26%. 사실상 7대 3 정도로 6대 4 정도로 상승이 훨씬 많아요. 내년에. 경제전문가 35명 설문조사. 이번에는 일반인 보자고요. 상반기, 내년 상반기 것만 조사를 해봤는데 상승이 48%, 보합은 38%, 하락이 14%. 전반적으로 상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무려 1311명 여론조사를 했어요. 특히 수도권은 더 지방보다 유리하다. 정부, 기관, 전문가, 일반인이 내년에 다 집값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왜 나만 빠지냐고 이렇게 하는데 올 겨울은 확실히 빠진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또는 정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집값 잡을 생각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니까 이제 완전 손 놔버린 것 같아요. 집값을 잡아야 그 사람이 대통령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부도 집값을 잡아야 여당이 대통령 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지금처럼 방치하게 되면 나는 야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게 정치적 발언은 아닙니다. 중립이에요, 저는. 자, 전문가, 일반인, 정부, 주요기관 한번 그러면 실제로 사례를 봅시다. 여기 보시면 자 23.5%, 26.5, 50. 지금 이건 전문가들이에요. 50%가 올라간다. 하락은 23%. 자, 보합 및 추가적 상승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상승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반인들 내년 상반기 주택 매매 거의 48% 반절이 상승한다. 38%는 보합이다. 하락한다는 것은 14%밖에 안 돼요. 그동안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기만 했기 때문에 이제 믿지를 않는 거야, 하락을. 주요 기관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상승률 2.0, 그리고 수도권은 3.0. 자, 국토연구원 아까 말했잖아요. 5.1, 3.5. 우리금융연구소 3.7 전국적으로. 하나금융연구소 상세를 유지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다 상승한다 밖에 없네요. 전문가 75% 정부 민간 공급 확대 역점도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집값을 잡느냐? 전문가들 의견을 봤더니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진작부터 말했잖아요. 민간 공급을 확대하지 자꾸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공공임대 환장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당에 지금. 그렇게 되면 집값 안 떨어집니다. 반드시 민간 공급을 해야 돼요. 민간 공급을. 자, 그리고 미중 경제 경고, 경제 위기를 경고하고 있고 주요 국가 코로나 이후 대위기 펼쳐질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주가라든가 부동산이 이렇게 뛰어서는 안 되는데 돈을 푸는 바람에 너무 뛰어가지고 지금 자산 거품이 너무 커요. 이게 언제 금융위기로 비화될지 정말 블랙스완인데 이건 예측도 못합니다. 가능성은 아주 높아요. 대공황 때보다 심각하다고 나왔잖아요. 미국 자산 버블 커지는 경우. 그런데 미국이 심합니까? 미국은 주가는 엄청 심해요. 근데 부동산은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예전에 금융위기 터졌잖아요. 대출 규제로 집값 잡은 중국. 이번엔 부동산 버블. 지금 헝다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난립니다. 미국 부동산 거품 경제위기 2007년을 추월했고요. 주식 거품은 1929년 대공황 닷컴 추월. 이미 대공황 이상으로 지금 주식이 거품이 심해요.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나스닥만 잡았다면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 지금 신고가 찍고 가니까. 그러다가 결국 폐가 망신하는 날 한 번 올 거예요. 하지 마세요. 자, 연준 금리와 물가 6%, 60년 최고, 60년 이래 최고래요 지금. 중국 부동산 기업 헝다 등 부도 위험 최대치고 유령도시 공실률 20%. 여러분들 빈집이 6천만, 보통 이게 자본주의라면 그 비율상으로 6천만 가구가 문제가 아니라 비율상으로 이미 그 국가는 파산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니까 IMF 구제금융 안 하고 버티는 거죠. 자, 아무튼 유령 도시 공실률 20% 이상,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 일본처럼 20년 이상 분기.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중국이 일본처럼 장기 폭락. 우리나라의 경제만 영향만 좀 덜 준다면 나는 중국이 조금 뭐라 그럴까, 지금 한한령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암적인 역할을 많이 했던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그래서 좀 발전이 더뎠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만 볼 게 아니라 한류도 다른 나라로 이미 확대시켜버렸잖아요. 산업체도 동남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 인플레이션 유로존 4%, 신흥국 10% 엄청 무섭죠. 신흥국이 10%대, 유로존도 4%고 금리는 0%인 곳이. 자, 부동산과 주가 거품 코로나 역대 최대, 경제 성장률 5%, 물가보다 50%나 지금 낮다라는 거. 자, 2022년 금리 인상 지속되면 부동산 안 사고 폭락한다. 이게 뭔 말이냐? 지금 시장 금리 보세요. 자, 은행 금리가 보면 현재 4에서 이 5%이 선인데, 이렇게 두면은 돈 있는 사람들, 자, 대출 금리 4% 넣으면 소득 상위 절반은 부동산 부품에 포기한다고 했는데, 약 4%는 55%가 포기하고요. 이미 5%까지 왔어요. 70%가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집 안 사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도.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말할 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만약에 내년에 실제로 6%까지 갈 것 같아요. 80%가 집을 안 사는데 누가 삽니까? 그전에는 3%대라서 여기 27%면 나머지 약 70%는 집을 샀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6%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거의 7, 80%는 집을 안 사버리면요. 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데 누가 집을 사주냐 이거예요. 집도 남아도는데. 자, 영끌피투 시대 전문가 여기 보세요. 6% 머지않았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최고 금리만 보자고. 주택담보대출. 현재 상황에서 연 3.4에서 4.98입니다. 그럼 내년은 볼 것도 없이 4.5에서 6%예요. 자,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현재 3.8에서 5% 넘어네요. 5.13. 내년에는 거의 4% 후반에서 6%예요. 신용대출금리. 자, 연 3.43에서 4.63. 내년에는 5% 넘어간다는 얘기겠죠. 자, 이제 서울 매매 전망지수 최근에 11월 달 여기 보세요. 쭉 내려와가지고 이게 0인데 0 밑으로 내려왔죠. 자, 경기 매매가 전망지수 경기도는 이미 마이너스로 역시 내려왔죠. 실질적으로는 거래할 때 지금 하락 마이너스로 거래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처럼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크지는 아직 않잖아요. 하락이. 그래서 잘 표가 안 날 뿐이지 매물도 또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 확대될 일만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락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하락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자, 그 다음에 경기도도 그렇고 부산 한번 볼까요? 부산은 또 약간 내려왔어요. 상당히 안 좋죠 지금. 거래됐다면 하락입니다. 대구, 자, 막대기가 더 제일 크죠. 세종은 여기까지 왔어요. 세종은. 자, 그 다음에 대전도 이미 세종 닮아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광역시에서 지금 제일 많이 뛰고 있는데 어딘 줄 아세요? 바로 광주입니다. 광주가 지금 위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10월, 9월, 10월보다는 좀 내려왔어요. 지금 현재 광주만 셉니다. 광주라고 해서 지금 막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3, 4월 후에는 또 이런 장 나니까. 자, 부동산 3사. 먼저 KB 리브원, 5대 광역시 전국 수도권 다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이게 0입니다. 아직 시세는 0까지 안 왔죠. 자, 이번에는 한국부동산원 수도권 전국 서울 보세요. 다 지금 0 근처. 이제 여기 곧 다가오죠. 부동산 114입니다. 자, 여기 0.07. 곧 이게 0인데 0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2월 말 정도면 0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자, 미소득 16% 오르는 동안 집값이 118% 뛰었대요. 엄청나게 뛰었죠. 그렇다고 우리나라보다 많이 뛴 건 아니에요. 이건 1970년대부터 뛴 건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따지면 이것만 뛰었겠어요. 얼마 뛰었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400% 뛴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오히려 대도시 2급, 3급 신도시에 따라서 집값은 다르지만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이게 0이에요. 전환됐죠? 자, 이제 우리나라 집값이 홍콩 다음으로 서울 여기. 이거 국민소득 무시하고 자, 어디가 제일 집값 비싸냐 했더니 홍콩 다음에 서울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국 가계부채 비율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2%, 실질적으로는 160%라고 했는데 아무튼 104로 잡아도 홍콩을 앞서고 전 세계 1위. 그리고 증가율도 6.8로 제일 높죠. 1위. 서울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가 여러분들 2019년 6월달 진짜 오래됐는데 이때 57.8이었는데 그 근처까지 왔어요. 오우, 11월 29일 현재. 그러니까 지금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무려 자 2년 6개월 전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지금 분위기 진짜 안 좋아요. 복잡한 고가주택 기준.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대출 금지가 15억이다. 꼭 기억하세요. 시가로 15억이 대출 금지고
양도소득세 이거 12억으로 이번에 올라갑니다. 그것도 시가 기준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으로 11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재산세 특례는 공시가격으로 9억 원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세 과표로 9억 원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금리 인상이 쫙 올라가고 있네요. 자, 모처럼 부동산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상황이라서 무주택자들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분양을 받아야 하느냐, 금매가 나왔는데 지금 사야 하느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집값이 과연 떨어지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명한 것은 너무 많이 뛰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